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약점 진단원 강좌 16편으로 캡슐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안약점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 그리고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입니다. 이번 편의 핵심은 데이터의 경계를 지킨다입니다. 캡슐화는 객체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하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코드에서는 이 경계가 생각보다 쉽게 깨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별 데이터를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에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용자의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개발 중에 사용하던 디버그 코드나 테스트 계정이 운영 서버에 남아있으면 내부 정보가 노출되거나 인증 우회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배열을 외부로 그대로 반환하거나 외부에서 받은 배열을 프라이빗 필드에 그대로 저장하면 객체 내부 데이터가 외부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4가지 약점을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 안전 코드, 진단 포인트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와 파이썬 예제를 함께 보면서 언어는 달라도 보안 원리는 같다는 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중 캡슐화와 관련된 4가지 약점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입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의 사용자별 데이터를 저장하면 서로 다른 세션이 같은 값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A 사용자의 정보가 B 사용자에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입니다. 개발 중에는 디버그 출력, 테스트 계정, 임시 우회 로직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드가 배포 전에 제거되지 않으면 운영 환경에서 내부 정보가 노출되거나 무단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입니다. 프리바트 배열은 외부에서 직접 수정하지 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퍼블릭 메소드가 이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면 외부 코드가 배열의 원본 주소를 받아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입니다. 외부에서 받은 배열이나 리스트를 프라이빗 필드에 그대로 저장하면 외부와 내부가 같은 배열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후 외부에서 원본 배열을 수정하면 내부 프라이빗 배열도 함께 변경됩니다. 이번 편의 4가지 약점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원래 있어야 할 경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션 데이터가 다른 사용자에게 넘어가고 디버그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고 프라이빗 배열이 외부에서 수정되고 외부 데이터가 내부 상태를 직접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외부와 내부 참조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입니다. 이 약점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자별 데이터를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에 저장할 때 발생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A 사용자의 요청과 B 사용자의 요청이 같은 서버 안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자가 사용자 이름, 권한, 인증 정보, 조회 결과 같은 세션별 데이터를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에 저장하면 문제가 됩니다.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는 특정 사용자 한 명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스레드와 모든 요청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A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서 클래스 변수에 저장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직후 B 사용자가 접속하면 B의 화면에 A의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면 오류가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입니다. 더 위험한 경우에는 인증 정보나 권한 정보가 섞일 수 있습니다. A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이 B 사용자에게 잘못 적용되거나 B 사용자가 A의 민감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약점은 특히 자바 서블릿이나 싱글톤 객체, 파이썬의 클래스 변수 사용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바 서블릿은 하나의 객체가 여러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블릿의 멤버 필드에 사용자별 데이터를 저장하면 세션 간 데이터가 섞일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별 데이터가 아니라 클래스 전체가 공유하는 데이터입니다. 사용자별 값을 클래스 변수에 넣으면 다른 요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은 명확합니다. 사용자별 데이터는 지역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 또는 세션 저장소처럼
사용자별로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야 합니다. 공유가 금지된 데이터는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안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계정 정보, 권한 정보가 클래스 변수에 저장되는가? 전역 변수에 세션별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서블릿의 멤버 필드에 요청별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가 같은 변수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가? 사용자별 데이터가 지역 변수나 세션 저장소로 분리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잘못된 세션 데이터 노출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JSP 선언부의 username이라는 private 변수를 선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private이기 때문에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JSP 선언부 변수는 요청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멤버 변수처럼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사용자가 username 값을 설정한 직후 B 사용자가 같은 페이지에 접근하면 B에게 A의 값이 보일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비슷합니다. user description 클래스 안에 username이라는 클래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ow profile 함수에서 요청으로 받은 남의 값을 user description, username에 저장합니다. 이 값은 특정 사용자 한 명의 값이 아니라 클래스 전체가 공유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션과 데이터가 섞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username을 지역 변수로 선언합니다. 지역 변수는 요청 처리 흐름 안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사용자 요청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션 간 데이터가 섞일 위험이 줄어듭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에서는 username을 인스턴스 변수로 둡니다. self. username처럼 인스턴스별로 값을 저장하면 클래스 변수처럼 전체가 공유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웹 프레임워크 구조에 따라 인스턴스도 재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별 데이터는 가능하면 요청 객체나 세션 저장소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에 세션 데이터를 두면 다른 사용자에게 셀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데이터는 지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세션 저장소처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username, user ID, role, token, password, profile, account 같은 값이 static 변수, 클래스 변수, 전역 변수, 서블릿 필드에 저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은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입니다. 디버그 코드는 개발 중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넣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변수 값을 출력하거나 세션 정보를 확인하거나 인증을 잠시 우회하거나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이런 코드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환경에 남아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디버그 출력문은 내부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토큰, 세션 값, 파일 경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가 콘솔이나 응답 화면에 출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버그용 백도어나 테스트 계정이 문제가 됩니다. 개발 중에 테스트 1, 2, 3 같은 계정으로 관리자 기능을 테스트했다가 이 코드가 운영 서버에 그대로 남으면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 무단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버그 모드가 켜진 운영 서버도 위험합니다. 디장고나 플래스크,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디버그 모드가 켜져 있으면 상세 오류 메시지, 스택 트레이스, 내부 설정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점이 위험한 이유는 공격자가 어렵게 취약점을 만들 필요 없이 개발자가 남겨둔 통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은 명확합니다. 배포 전에는 모든 디버그 코드, 출력문, 테스트 계정, 임시 우회 로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디버그를 false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 코드 리뷰와 정적 분석을 통해 debug, test, skip out, backdoor, console print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운영 코드의 system, out, 프린틀리나 프린트로 민감 정보가 출력되는가? 테스트 계정이나 임시 관리자 계정이 남아있는가? 인증을 우회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가? 디버그 모드가 운영 환경에서 켜져 있는가? 디버그 엔드포인트가 접근 통제 없이 열려 있는가? 이 질문들이 제거되지 않은 디버그 코드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로그인 함수 안에서 비밀번호를 디버그 출력으로 남깁니다.
system. out. 프린틀러로 debug pw 값이 출력되면 운영 로그나 콘솔의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민감 정보 노출입니다. 또 코드 안에 tet 계정과 tet123 비밀번호가 들어있습니다. 이 값이 일치하면 grant admin이 호출됩니다. 이런 테스트용 백도어가 운영에 남으면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에서는 settings, 패서 debug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서 debug가 true이면 상세 오류와 내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request, get로 skip out 값을 확인하고 이 값이 1이면 관리자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이런 임시 우회 로직은 운영에 절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디버그 출력과 백도어 계정을 제거합니다. 로그를 남겨야 한다면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록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시도 정도는 남길 수 있지만 비밀번호나 토큰은 로그에 남기면 안 됩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는 debugg를 false로 설정하고 우회 코드를 제거합니다. 필요한 로그는 logger, 대박처럼 로거를 사용해 레벨별로 관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버그 기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 코드에서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진단할 때는 다음 키워드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debug, print system, out, println console, log test, admin, skip auth, bypass, backdoor, todo, temporary, EMC, 개발용 같은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디버그 코드, 테스트 계정, 디북 모두는 배포 전에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디버그 코드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실제 백도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public method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private field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public method가 private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면 사실상 그 배열의 주소가 외부로 노출됩니다. 배열은 참조 타입입니다. 즉, 배열을 반환한다는 것은 배열의 복사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본 배열의 참조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코드가 이 참조를 받으면 배열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내부의 private 배열 값도 함께 바뀝니다. 예를 들어 권한 목록을 담은 private 배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배열에는 USR와 cast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getRoles 같은 public method가 이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면 호출자가 반환받은 배열에 ADMIN을 추가하거나 기존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체의 내부 권한 목록이 외부에서 임의로 수정됩니다. 접근 제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리스트는 참조 타입입니다. 내부 리스트를 그대로 반환하면 외부에서 append, clear, remove 같은 메소드로 내부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복사본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바에서는 roles, 클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변 컬렉션이나 읽기 전용 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list self, 로레스로 복사본을 반환하거나 투플렛처럼 불변 형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외부 코드가 내부 원본을 직접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프라이베트 배열이나 내부 리스트를 퍼블릭 메소드가 그대로 반환하는가? 반환된 값을 외부에서 수정할 수 있는가? 권한 설정 정책, 토큰 목록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배열로 관리되는가? 복사본이나 불변 컬렉션을 반환하는가? 이 질문들이 이 약점의 진단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베트 배열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user roles 클래스가 roles라는 프라이베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roles에는 USR와 guest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getRoles 메소드가 이 배열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호출자는 getRoles로 배열을 받은 뒤 첫 번째 값을 ADMI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받은 배열이 원본 배열이기 때문에 내부 프라이베이트 배열도 함께 변경됩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user roles 클래스의 roles 리스트를 getRole 메소드가 그대로 반환합니다. 외부에서는 getRoles, append admin처럼 호출해 내부 리스트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roles, clone을 반환합니다. clone은 배열의 복사본을 만들어 반환합니다. 호출자가 반환받은 배열을 수정해도 내부 원본 배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는 list self, roles를 반환합니다. 이 역시 복사본입니다. 또는 tuple self, roles를 반환하면 외부에서 값을 바꾸기 어려운 불변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방어적 복사입니다.
방어적 복사는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전달할 때 원본을 그대로 주지 않고 복사본을 만들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진단할 때는 게타 메소드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get roles, get settings, get permissions, get token처럼 내부 배열이나 리스트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원본을 그대로 반환하는지 복사본을 반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프라이빗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면 캡슐화가 깨집니다. 클론, 복사본, 불변 컬렉션으로 원본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약점은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입니다. 이 약점은 앞에서 본 프라이빗 배열 반환 문제와 반대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앞에서는 내부 배열을 외부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받은 배열이나 리스트를 내부 프라이빗 필드에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config 클래스에 settings라는 프라이빗 배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input이라는 배열을 받아 this, settings에 그대로 할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settings와 외부 input 같은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후 외부 코드가 input 0 값을 바꾸면 내부 settings 값도 함께 바뀝니다. 외부 코드가 input, clear를 호출하면 내부 설정도 비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객체의 내부 상태가 외부 변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특히 설정값, 권한 목록, 허용 IP 목록, 보안 정책 같은 데이터를 외부 배열 그대로 저장하면 보안 설정이 우회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은 외부 데이터를 내부에 저장할 때 복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바에서는 input, 클론을 사용해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list input 리스트를 사용해 새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원본 배열이 수정되더라도 내부 프라이빗 배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방어적 복사의 한 종류입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터 메소드에서 외부 배열을 그대로 프라이빗 필드에 저장하는가? 외부 리스트와 내부 리스트가 같은 객체를 공유하는가? 외부에서 원본 배열을 변경하면 내부 상태도 바뀌는가? 저장 전에 실론이나 리스티로 복사본을 만드는가? 불변 객체를 활용해 의도치 않은 변경을 막는가? 이 질문들이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config 클래스의 private settings 배열이 있습니다. set settings 메소드에서 외부에서 받은 input 배열을 this, settings에 그대로 할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설정값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배열 참조를 내부에 그대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input 0 값을 해커드로 바꾸면 내부 settings 값도 함께 바뀝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set settings에서 input 리스트를 self, settings에 그대로 저장합니다. 이후 외부에서 input list, clear를 호출하면 내부 설정도 함께 비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input, 클론을 사용합니다. 외부 배열의 복사본을 만들어 내부 세팅스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인풋이 나중에 변경되어도 내부 세팅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에서는 리스트 인풋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내부에 저장하기 때문에 외부 리스트와 내부 리스트의 참조가 분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력값 검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외부 배열의 값이 정상인지 확인하더라도 그 배열 참조를 그대로 저장하면 나중에 외부에서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시점에 복사본을 만들어 내부 상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set settings, set roles, set permissions, set config처럼 외부 배열이나 리스트를 받는 메소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부 데이터를 프라이빗 배열에 저장할 때는 방어적 복사를 해야 합니다. 참조를 그대로 받으면 외부와 내부가 함께 변합니다. 이제 이번 편에서 다룬 4가지 약점을 코드 리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노출입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에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별 데이터는 인스턴스 변수, 지역 변수, 세션 저장소처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별 데이터가 스타틱 변수나 클래스 변수에 저장되는가? 전역 변수의 유저 아이디, 롤 토ken 같은 값이 들어가는가? 자바 서블릿 멤버 필드에 요청별 데이터가 저장되는가? 동시에 접속한 사용자 간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있는가? 두 번째, 디버그 코드입니다. 배포 전 디버그 코드, 테스트 계정, 콘솔 출력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북 모드가 운영 환경에서 꺼져 있는가? System, out.
Printron Print Console. 롱로 민감 정보를 출력하는가? 텟 계정이나 임시 관리자 계정이 남아있는가? 스키퍼, 바이파스 같은 인증 우회 코드가 있는가? 디버그 엔드포인트가 운영에 남아있는가? 세 번째, 배열 반환입니다. 프리바테 배열을 반환할 때 복사본을 반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트 메소드가 내부 배열이나 리스트를 그대로 반환하는가? 반환받은 객체를 외부에서 수정할 수 있는가? 클론, 리스트 복사, 투플의 불변 컬렉션을 사용하는가? 네 번째, 배열 할당입니다. 퍼블릭 데이터를 프라이빗 배열에 할당할 때 복사본을 만들어 저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터 메소드가 외부 배열 참조를 그대로 저장하는가? 외부 배열을 변경하면 내부 상태도 바뀌는가? 저장 전에 클론이나 리스트로 방어적 복사를 하는가? 설정값, 권한 목록, 보안 정책처럼 중요한 데이터가 참조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편의 4가지 약점은 모두 데이터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운영 환경에 노출되면 안 되는 코드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내부 배열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가? 외부 배열이 내부 상태를 직접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코드 흐름을 따라가면 캡슐화 관련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캡슐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안 약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입니다. 클래스 변수나 전역 변수의 사용자별 데이터를 저장하면 다른 세션과 값이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션 데이터는 지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세션 저장소처럼 사용자별로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입니다. 디버그 출력, 테스트 계정, 임시 우회 로직, 디박 모드가 운영 환경에 남아있으면 내부 정보 노출이나 인증 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포 전에는 반드시 제거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디버그 모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입니다. 프리바테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면 외부에서 내부 배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론, 복사본, 불변 컬렉션을 사용해 원본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입니다. 외부에서 받은 배열을 프라이빗 필드에 그대로 저장하면 외부와 내부가 같은 배열을 공유하게 됩니다. 외부 변경이 내부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방어적 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션은 분리해서 저장하고 디버그 코드는 제거하고 배열은 복사본으로 주고받는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값이 다른 사용자와 공유되는가? 이 코드가 운영 환경에 남아도 되는가? 이 배열은 원본인가 복사본인가? 외부 변경이 내부 상태에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캡슐화 약점 진단의 핵심입니다. 다음 17편에서는 API 오용 관련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DNS 룩캅에 의존한 보안 결정과 취약한 API 사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